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0일 오후 4시 44분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지난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이 4.3 사건 추념사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주 4.3이 분단 반대 통일국가 수립 운동이라는 성격 규정은 남노당 시각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조국 통일 전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으려 했던 남노당 폭동을 통일정부 수립 운동으로 미화하면서 제주도민 전체가 남노당과 뜻을 같이 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 빨갱이로 몰려 오랜 세월 고통받았던 제주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인가? 남노당 시각이랍니다. 그러니까 4.3 사건은 남노당이 건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이고,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그 희생된 사람 중에서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억울한 양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성을 두고 이 폭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사람이 4.3 남노당 폭동이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칭찬에 맞지 않는 것은 남노당 시각이라는 겁니다. 공산당 시각이라는 겁니다. 북한 정권 측 시각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의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사실로 간주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반박되지 않는 조선일보 사설은 진실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노당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 공산당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 북한 노동당 정권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맥락의 사설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설입니다. 논설. 문화일보 주필 이용식 씨가 어제 쓴 글이 바로 이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한창 선거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연설은 이게 여당에 불리하느냐, 야당에 유리하느냐,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야당에 유리하지 않도록 연설문을 조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내어놓고 남노당적 시각을 노출시켰다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런 속성을 가진 집단이 고분고분하게 선거에서 졌다고 정권을 내어놓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던집니다. 이런 정권이 선거에 졌다고 물러난 다음에 쏟아질 비난, 수사를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은 꼼수를 쓰든지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선거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선거 결과가 불리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이용식 문화일보 주필이 쓴 시론, 촛불 선동 세력의 사생결단 시작되었다. 이게 하나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야당이 대승한 이 선거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지만은 정치공학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체제 대결로 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이라는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 글이 저는 가장 정확한 분석이고 대안 제시라고 생각하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주필이 쓴 겁니다.
문화일보, 실온, 촛불 선동 세력의 사생결단 시작되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꼭 11개월 앞인 내년 3월 9일 실시된다. 새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하고 6월 1일엔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다가오는 선거전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정체성으로 인정하는 세력들 사이의 경쟁이었지만은 이번엔 자유민주 세력과 그런 틀을 벗어난 자칭 촛불혁명 세력의 대결이다. 촛불선동 세력은 이미 문재인 정권 내부에 깊이 뿌리 내렸다. 한사코 북한, 중국과 밀착하고 미국, 일본과 멀어지려 한다. 20년 집권론 현실화된 공공, 무상, 기본 시리즈는 계획 경제와 배급제로 간다. 법치도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정권 옹위 수단이 된다. 법리와 증거보다 진영과 동기를 따지는 인민재판 조짐도 점차 강해진다. 한국 정치에서 11개월은 영원이라고 할 만큼 긴 시간이다. 지지율 1위 후보가 사라지거나 지지율 1%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도 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향후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촛불 세력은 재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가덕도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정부와 국회 권한을 총동원했다. 그래도 부족하자 인신공격으로 돌았다. 최소한의 도리조차 팽개친 광권, 검권 동원을 보면 자유당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그래도 자유당 정권은 부끄러운 줄을 알고 관변단체를 내세우거나 몰래하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현 정권은 대통령이 앞장선다. 선거에 져도 승복하지 않는다. 사퇴나 쇄신쇼를 벌이지만 속내는 그대로다. 패배를 교묘하게 분칠하면서 정부를 다시 뒤엎을 전략 전술 구상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1년 만에 압승 지역에서 대패했다면 반성하고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게 정상인데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시장 노릇을 못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대선도 마찬가지다. 탄핵 노하우가 쌓인 데다 정치 환경은 더 유리해졌다. 대법원, 선관위, 공수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을 친위대처럼 만들어 놓았다. 사정이 이런 만큼 자유민주 대 촛불 대결은 해방 공간의 좌우익 대결을 방불케 할 것이다. 당시엔 유혈 충돌과 암살까지 자행되었다. 특히 권력 장악을 위해 남노당 등 좌익 계열은 유리하면은 선전선동과 협상에 나서고 불리해지면 폭동과 위조 집회 발행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제주 4.3과 여순 반란 사건도 그 연장선이었다. 공교롭게도 문 정권은 두 사건에서 모두 대한민국보다 무장 봉기 세력을 편든다. 이번에도 인터넷에 오세훈 암살글이 떠돌았다. 촛불 선동 세력이 이처럼 사생결단으로 나서면 야당이 승리하기 어렵고 혹 집권해도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를 돌파하려면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데 국민의 힘은 문정권 실패 위에 존재하는 기생복 신세다. 이번 야당 승리의 1등 공신은 문 대통령이고 다음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를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 그 뒤에 조국, 추미애, 윤미향, 박원순, 김상조, 박주민 등이 있다는 우스갯소리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 지금 야권에는 대통합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국민의 힘부터 알량한 기득권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통합 플랫폼 기능을 제외하고 당명도 당직도 지분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과감한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역할도 중요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해야 한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대원칙은 지지 기반을 보존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이다. 윤 전 총장도 제3세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성공 확률이 낮고 정당 정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도 무문을 내걸고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했던 김명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기력한 야당을 개조하는 것도 정치력이다. 꽃가마로 모셔지길 바란다면 정치를 접는 게 낫다. 정책은 시대 정신에 충실하면서 중도까지 포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머무는 문정권 패정을 개혁하고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보수판 제3의 길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목표에 모든 것을 거는 정치인이 많아야 촛불선동 세력과 진검승부를 겨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이런 목표에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야당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김일성 세력과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 복속한다고 본다면은 결국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대결은 한쪽이 죽으면은 한쪽이 지면 죽는다. 그러면은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구성원들이 맨정신이라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한 일을 놓고 나중에 법적 잣대를 갖다 대을 때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런 이적행위, 반역행위, 불법행위, 헌법 파괴 행위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가오는 선거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여기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수도 있다. 시진핑도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크게 본다면은 해양 문화권과 대륙 문화권의 대결이고 한미일 동맹과 북한, 중국, 남한의 문재인 정권 사이의 대결입니다. 이런 대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선관위가 그때 가면은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전기관, 선동기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냐? 경찰은 어느 쪽에 설 것이냐? 검찰은, 공수처는, 그리고 문제가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여기에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체제 수호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30% 정도의 차이. 이렇게 나오면 엄두를 못 내죠. 부정을 지지를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당을 현실적으로 플랫폼으로 삼아서 대한민국 세력 다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요지의 이용식 주필의 시국 진단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